선생님, 살 안 빼시면 큰일 납니다. 당뇨 전 단계이고 혈압도 위험 수준이에요. 병원에서 이런 경고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 있으신가요? 손에는 처방받은 약봉지가 들려 있고 머릿속은 온통 이제부터 진짜 관리해야지 라는 결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굳게 다짐했는데 왜 3일도 못 가서 야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걸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이 뱃살을 못 뺀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인 옥든의 책 식욕의 심리학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 마라를 가르치는 영양학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먹는가? 왜 다이어트를 선언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가에 대한 심리적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건강도서가 아니라 마음의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배고픔과 식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고픔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몸의 생리적 신호입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죠. 하지만 식욕은 다릅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빵집 앞을 지날 때 풍기는 버터 냄새에 침이 고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식욕과의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금지입니다. 오늘부터 밥은 반 공기, 밀가루 금지, 튀김 금지, 자신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고 억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엔 흰 곰만 뛰어다니게 되는 원리죠. 특히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시급한 분들은 의사의 경고가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제인 옥든 교수는 이 책에서 엄격한 통제야말로 과식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라고 설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을 빼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오히려 뇌를 자극해 음식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슬픈 심리 현상이 등장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탈억제 효과라고 하고 일상적으로는 어차피 망했어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침엔 샐러드를 먹으며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회식에서 어쩔 수 없이 튀김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이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튀김 하나 먹었네, 저녁엔 조심해야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엄격한 식단을 하던 대사증후군 환자는 다릅니다. 튀김 하나를 먹는 순간 완벽했던 계획이 오염되었다고 느낍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 식단은 망했으니 그냥 다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평소보다 3배는 더 먹게 됩니다. 문장 내용에 따라 감정을 살려 읽으며 괄호 안의 내용은 읽지 마세요. 책에 나오는 사례를 우리 상황에 빗대어 볼까요? 당뇨 진단을 받은 김 부장님은 일주일 내내 현미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동료가 건넨 치킨 한 조각에 무너졌습니다. 그 한 조각이 죄책감을 불렀고 그 죄책감이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치킨 한 마리와 맥주까지 마시게 만들었죠. 다음 날 혈당은 폭발하고 자괴감은 바닥을 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가장 먼저 음식에 붙은 도덕적 꼬리표를 떼라고 조언합니다. 이 음식은 착한 음식, 저 음식은 나쁜 음식, 먹으면 죄 짓는 음식이라는 라벨을 없애야 합니다. 나쁜 음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금단의 열매가 되어 더 달콤하고 치명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100점짜리 완벽한 식단을 3일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식단을 평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자는 유연한 통제를 제안합니다.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다면 작은 조각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습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불안함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일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단 것이 당기는 건 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서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화가 난 건가? 심심한 건가? 만약 감정적인 문제라면 음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먹는 대신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이 진짜 처방입니다. 제인 옥드는 우리의 식습관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현재의 가족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남기면 벌 받는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배가 불러도 접시를 비우게 만듭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혼자서는 힘듭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눈에 보이면 먹고 싶어 합니다. 식탁 위에 과자 바구니가 있다면 의지력은 매분 매초 소모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고칼로리 간식은 찬장 깊숙한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트릭입니다. 식사하실 때 TV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딴짓을 하며 먹으면 뇌는 먹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금방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오로지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세요. 씹는 식감, 맛, 향기를 온전히 느끼면 더 적은 양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을 빼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을 혐오하면서 시작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에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서 좋은 음식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미세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에 10kg 감량 같은 목표는 버리세요. 그것은 심리적 압박만 줄 뿐입니다. 이번 주는 야식 한 번 줄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요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그 힘으로 대사증후군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과식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탄력성입니다. 아, 어제 좀 많이 먹었네. 오늘은 좀 가볍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쿨하게 넘기는 태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물론 심리적인 접근만으로 모든 질병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물 치료나 의사 선생님의 식단 가이드를 돕는 심리적 보조제입니다. 몸의 증상에 변화가 있거나 식단 조절이 너무 힘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책 식욕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자유입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강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건강한 삶이란 단순히 날씬한 몸이 아니라 음식과 내 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밥상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 마세요. 억지로 참는 대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가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럽게 하지만 현명하게 내 몸을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내 몸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